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나는 한 놈만 팬다. 이번 지방선거를 하면서 저희 레지스탕스 TV가 줄곧 딱 한 사람만 타겟으로 삼았죠. 이재명을 타겟으로 삼은 건 여러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오늘도 한 건. 그런데 이재명이 실망시키지 않고 계속 한 건씩 제공을 해주니까 두들기는 저도 신이 났죠. 그런데 제가 이재명을 처음부터 타겟으로 하고 이재명만 잡으면 이번 지방선거 이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민주당의 가장 대표 선수 한 사람을 잡으면 나머지는 쫙 따라가는 그 선거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선거 때 바람이라는 거는 원래 선거 세 가지로 하잖아요. 돈, 조직, 바람. 바람하면 확 불어보면 돈과 조직이 확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재명을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D2 오늘 내일 지나면 바로 선거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막판 점검을 할 때죠. 지금 막판 점검에서는 어차피 여론조사는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각 당에서 분석해가 내놓는 것을 양당을 비교 분석하면 대체적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신난다, 투표장 안 가도 되겠네 하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특징이 그거라 그랬죠. 투표장에 가는 쪽이 이긴다. 이건 원칙적으로 투표장에 안 가면 지는 게 이번 선거의 특징입니다. 이전 선거는 안 가도 이기겠지 하는 그런 심리로 버텨도 이기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안 가면 집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점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소 광역단체장 9곳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다 하면서 계양을을 포함해서 수도권은 석권도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양을 하면은 어딥니까? 이재명 지역구입니다. 계양을에서도 이길 수 있다 하는 바람, 그것이 감지가 된 겁니다. 이 바람을 세게 불어보면 지역색도 안 통합니다. 물론 거기는 워낙 특이한 곳이라서 과연 바람대로 돼줄지는 몰라도 국민의힘에서는 계양을을 포함해서 수도권을 석권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다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한쪽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판세 분석이 제대로 안 됩니다. 반면에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번 선거에서 5곳만 이겨도 선전이다. 이 5곳은 어디겠습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제주도 이 4곳을 포함해서 나머지 한 곳 이렇게 5곳만 이겨도 선전한 거다라고 이제 자기네들은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측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가 마지막 판세 분석을 토대로 목표 조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시도지사 중에서 호남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에서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이 섰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다만 민주당의 조직력이 힘을 발휘할지도 모른다. 이건 이준석 대표의 지적인데요. 라면서 막바지 낙관론 경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조직력이 어디 있느냐면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광역시의원, 서울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의원, 군의원 이런 식으로 기초단체장들이 저쪽에 석권당에 있기 때문에 저쪽의 조직력은 상상 초월일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막판에 안 되겠다 싶으면 부정선거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부정선거 유혹이 있을 때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최소 5% 내지 10% 이겨야 이기는 거다. 그것만큼은 미리 상쇄하고 들어가는 걸로 보자.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어쨌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당내 지도부가 내홍을 겪었죠. 이제 그 내홍을 가까스로 봉합했다고 하는 그 민주당은 호남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어렵다면서 17곳 중에서 5곳만 이겨도 선전이라면서 목표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5곳만 이겨도 선전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업소 전략으로 나오는 것은 집권 여당의 압승을 막아달라 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집권 여당이 집권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압승을 막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집권 여당 견제론을 앞세워서
견제론이라고 합니다. 견제를 할 게 있습니까? 지금 며칠 안 됐는데 견제론을 앞세워서 경기, 인천, 강원, 세종, 충남 등 접전 지역의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요 막상막하였었는데 이재명 때문에 경기도가 졸지에 피해를 받습니다. 왜냐?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성남공항을 이전하면 김포공항으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김포공항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니 경기도로서는 굉장히 웃기는 입장에 들어갔을 뿐더러 지금 현재 판세로는 조금 민주당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대충 짐작이 되죠. 왜 무슨 짐작을 하느냐면 지금 각 당에서는 양당에서는 여론조사 막 돌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돌리고 있거든요. D-3, D-2, D-1 매일 돌려봅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략을 새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런데 지금 각 당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 당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짐작할 수가 있죠. 일단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힘을 쏟아보고자 하는 데는 경기, 인천, 강원, 세종, 충남인데 여기서 강원도는 김진태 후보가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세종은 워낙 조그만 데니까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충남은 좀 뒤지고 있지만 해볼만 했다. 우리가 오히려 해볼만 하다고 판세가 바뀌고 있고 경기, 인천은 오히려 역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양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국민의힘은 부산, 대구, 경상남북도 등 영남 5곳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고 서울 중북에서도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원래 승기를 잡았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대전과 충남북 세종에서도 유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당초 허향진 기호 2번입니다. 기호 1번 아니에요. 누구나 다 국민의힘은 기호 2번입니다. 기호 2번 허향진 후보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본부장, 이재명이 총괄선대본부장이에요. 총괄선대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꺼내놓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이 막판에 터지면서 격차가 빠르게 확 줄어들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동아일보 통화에서 엎치락 뒤치락 아슬아슬한 승부를 펼치는 곳이 많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는 데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 막판에 가면서 국민의 힘이 국민의 눈살 찌푸리게 한 것 없이 단일 대우를 이뤄온 만큼 선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또 민주당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이재명이 민주당 다른 후보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2018년의 참패를 되갚아줄 수도 있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4년 전 14개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에게 내줬지만 이번에는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모두 석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거 막바지 수도권과 충청권의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대전을 시작으로 세종, 경기를 훑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충북을 연이어 찾아갔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구 대선 당시 패했던 경기, 세종에서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일단 대통령 선거 때 패했던 지역에서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으면 분위기는 일단 좋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7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기존의 국민의힘 지역구였던 4곳, 이 4곳이 어디냐면 경기도 분당갑, 충남 보령, 서천,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 의창 여기를 싹 수성하면서 한석 이상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초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인천 계양을과 강원도 원주 갑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 판이 바뀌고 있는 게 감지되죠. 5월 한 달 동안 내내 성비 논란, 당 지도부 내분 등의 악재를 겪었던 민주당은 마지막 국면에 싹쓸이를 막아달라고 업소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이 전략이 뭐다? 싹쓸이를 막아달라. 이거 참. 당초 19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시점에서는 8곳 내지 9곳의 승리를 기대했지만 선거판이 진행되면서 바람이 확 일어나니까 목표치를 수승한 겁니다.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은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실에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번 선거는 일방의 독주와 독선을 막아낼 최소한의 균형과 안정을 선택하는 선거라면서 민주당의 균형을 통한 국정 안정의 기회를 달라. 국정 안정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민주당한테 표를 주면 안 되죠. 더군다나 이재명같이 웃기는 사람, 하루에 한 번씩 코미디를 해대는 사람한테 어떻게 표를 주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대전, 세종, 충남 등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이 독식했던 지역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쪽 이야기입니다. 인천, 계양, 을, 강원, 원주, 을, 제주, 을 이 세 곳의 수성을 승리의 척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성이 될까요?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경기, 대전, 세종 등은 모두 선전을 기대했던 곳인데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초접전 양상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후보들 모두 인물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막판까지 기대를 걸고 있다. 인물 경쟁력, 저 인물은 하루에 한 번씩 쉬지 않고 계속 실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 인물 경쟁력을 기대할 만한 사람이 됩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판세 분석으로 볼 때 양당의 판세 분석을 종합해서 비교해 볼 때 국민의힘 측이 투표율만 제대로 따라주면은 압승할 수 있다라는 희망 섞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하고 다릅니다. 이번 선거는 투표장에 누가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선거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할 때 이 압승 가능성, 이런 낭보가 현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